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38회차 EPL 분석 및 성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영상이 조금 제가 확인을 못하고 올려가지고 영상이 조금 깨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말씀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댓글로 말씀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배팅 내역은 38회차가 나오게 되면 아직 안 나온 상태여서 커뮤니티에 초안 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픽은 금요일에 올릴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빠르게 살펴볼 건데 이제 투표율과 상대 전적 같은 경우에는 38회차가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은 참고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 자체는 제가 최종 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투표율과 상대 전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초안 픽과 최종 픽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 먼저 양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위 본머스와 7위 맨유 경기입니다. 본머스는 직전 경기 와포드 원정에서 무승부, 그리고 맨유는 노리치 원정에서 3대1로 이겼습니다. 본머스는 최근 5경기 1승 3무 1패, 맨유는 1승 2무 2패로 최근 전적은 본머스가 약간 우세하네요. 본머스는 지난 경기 세트피스 공격이 위협적이었고 세트피스나 뭐 크로스 상황에서 나갔던 그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도 좋았고 그 부분을 본머스가 대부분 차지하면서 슈팅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윌슨의 킥력은 여전히 좋았고 전체적으로 빌드업 과정보다는 중간을 거치지 않고 물론 빌드업도 하지만 중간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공간으로 차주는 스루 패스를 하는 그런 공간을 향하는 패스가 있었고요. 그 패스 자체는 역습이나 뭐 이런 전체적인 스피드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았던 효율적이었던 공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맨유는 지난 유로파전 이후로 마샬이 복귀를 했습니다. 네, 유로파전 때 마샬이 복귀했고 지난 리그 경기에서도 복귀를 했었고 노리치 상대로 고전할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마샬과 레시포드, 제임스 등 포그바가 돌아온다면 맨유도 첼시처럼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것으로 보여요. 일단 마샬 자체가 들어온 것 자체가 좀 맨유 입장에서 큰 것 같아요. 그동안 공격수가 없이 뭐 레시포드, 뭐 제임스 이렇게 활용을 하다가 마샬이 들어오고 나서 제대로 된 어떤 맨유의 색깔을 현재로서 최상의 스쿼드를 맨유로서 최상의 스쿼드를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머스와 비교했을 때 선수의 이름값이나 최근 경기력은 와포드와 비긴 본머스보다 마샬이 복귀한 맨유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그 본머스의 뭐 역습이나 본머스의 중앙을 거치지 않고 공간을 향하는 패스가 맨유의 수비진의 스피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맨유가 경기력이 더 좋아서 본머스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하려고 했으나 이 경기 맨유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맨유가 지난 경기 노리치를 이겼고 본머스는 최근에 무승부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맨유에게 또 속을 것 같은데 단통은 무승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경기력은 맨유가 우세하나 본머스와 맨유 둘 다 무승부의 빈도가 높은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 5위 아스날과 12위 울버햄튼 경기인데요. 아스날은 직전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와 2대2 무승부, 울버햄튼은 뉴캐슬 원정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아스날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 울브스는 2승 3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역시나 무버햄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스날은 지난 경기에서 세트피스로 2골을 넣었습니다. 라카제트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바메양은 경기에서 보이지 않다가 한 번씩 위협적인 모습, 골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줬습니다. 페페는 여전히 움직임은 좋으나 경기당 한두 차례씩 이제 페페에게 찬스가 나와요. 근데 아쉽게 벗어나는 슛을 여전히 날렸고요. 수비가 불안한 부분과 크로스를 쉽게 허용하는 아스날의 모습은 아쉬웠습니다. 울버햄튼은 조타, 히메네스, 트라오레, 도어티 등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뉴캐슬 원정이긴 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후반 중반까지 많이 밀리는 모습은 아쉬웠습니다. 아스날의 공격진이 엄청 강하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라카제트와 페페, 오바메양은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고 세트피스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점, 그리고 지난 경기 울버햄튼의 실점이 세트피스는 아니었지만 그와 유사한 상황이었던 세트피스 이후의 크로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봤을 때는 저는 아스날의 단통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투표율이 아스날 쪽으로 몰리고 또 이 경기 무버햄튼이기도 하고 또 지난 경기에서 아스날이 이제 홈 경기였는데 자카 선수 주장인 자카 선수에게 홈 관중들이 교체 아웃 때 야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는 자카는 헐크 호건 그 세레머니 있잖아요. 그 귀를 귀에다
손을 갖다 대는 그 세레머니 하면서 그걸로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날의 분위기는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해서 무승부도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 3대2로 이겼고 노리치는 맨유에게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브라이튼은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노리치는 1승 1무 3패입니다. 노리치는 맨시티에게 승리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세인 모습, 그 이후로 승리가 없어요. 브라이튼은 지난 경기 세트피스 수비는 아쉬웠으나 코넬리가 선발로 투입된 그 토트넘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코넬리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스톤 빌라전에서는 비록 패배했지만 아스톤 빌라전에 한 명이 퇴장당하지 않았다면 아스톤 빌라전도 이겼을 그 경기력 그러니까 코넬리가 투입된 그 토트넘전 이후로는 브라이튼이 지속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제이트 선수들 개인 능력이 좋았고 무패 선수는 여전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노리치는 현재 연패는 아니지만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푸키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모습이고 이 부분 자체는 제가 예전에 언급드렸던 노리치가 잘 나가던 시절에 노리치가 푸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푸키만 상대 팀들이 분석을 잘 해와서 공격 패턴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잘 막는다면 노리치는 시즌이 계속 될수록 조금 순위가 낮아질 것이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예상을 하셨고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게 공격 패턴이 다양하지 않아서 상대 팀들이 분석을 잘 해올 것 같고요. 브라이튼 역시 그거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푸키만 잘 틀어 막는다면 뭐 노리치에게 3골을 실점을 할 상황이었다면 푸키를 잘 막는다면 한 개의 실점 또는 실점을 아예 안 할 수도 있을 정도로 푸키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근데 저는 에르난데스가 2경기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에르난데스를 잘 활용한다면 공격 패턴이 충분히 다양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경기력은 당연히 브라이튼의 압승인데 이 경기 브라이튼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릴 것 같고 노리치가 이변이 일으킬 것 같은 느낌이 지난 회차도 그랬고 이번 회차도 듭니다. 그 이유가 에르난데스 선수를 노리치가 지금 계속 푸키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 감독이 생각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푸키에게 의존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에르난데스 선수를 선발로 투입시키면서 조금 어느 정도 공격 패턴을 다양화시켜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초반픽은 승패 투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 픽의 무승부로 갈 수도 있어요. 자, 네 번째 경기 파리 셰필드와 13위 벌리입니다. 셰필드는 직전 경기 웨스트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 벌리는 첼시에게 4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5경기 전적은 셰필드 2승 2무 1패, 벌리는 2승 1무 1패로 셰필드가 리버풀에게 패배한 경기 외에 5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승격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수비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 시에는 물론 셰필드가 수비가 견고한데 그 견고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강팀에게 조금 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적으로 비슷하거나 열세인 팀한테는 조금 오버래핑 공격 시에는 오버래핑을 활발히 해서 역습을 당할 때 수비가 숫자가 부족해서 실점하는 모습들은 아쉬웠던 셰필드입니다. 일단 세트피스는 좋았고요. 맥골드릭 그리고 로빈슨, 룬스트럼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벌리는 우드가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못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높이에서의 한 명을 잃은 거와 마찬가지인 벌리의 모습입니다. 벌리는 일단 이 경기 자체를 봤을 때 셰필드의 경기력이 우세하고 홈이기 때문에 셰필드로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셰필드의 최근 경기력이 좋고 수비가 단단해도 세트피스와 중거리 능력이 좋아요. 그 벌리가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벌리도 한 방이 있다라고 봐서 쉽게 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벌리가 지금 현재 2연패 중인데 3연패까지는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서 저는 단통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경기 12위 웨스트햄과 17위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 셰필드와 1대1 무승부, 뉴캐슬도 울버햄튼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최근 5경기 웨스트햄은 1승 2무 2패, 뉴캐슬은 1승 2무 2패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웨스트햄은 시즌 초반에 정말 강했던 모습이 현재는 조금 그런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일단 웨스트햄의 야르몰렌코, 안데르송 등 기존의 선수들은 지속적으로 잘해주고 있고 크리스웰 선수의 적극적인 오버래핑도 좋아요. 그러나 세트피스 수비에서 허술한 부분과 수비진들은 크로스에 대한 제대로 된 클리어링이 되지 않는 모습, 즉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그본나 선수를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일단 오그본나 선수가 웨스트햄 수비진에서는 그나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난 경기 벤치에만 있었던 부분은 아쉬워요. 디우프 저는 조금 불안해요. 네, 공격진들의 화력은 좋았으나 많은 찬스들을 골로 연결하지 못하는 그 결정력 부분에서는 아쉬웠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치차리토의 공백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찬스들은 치차리토였으면 한 골 정도는 충분히 넣어줄 수 있을 그런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반면 뉴캐슬은 롱스태프 형제가 지쳐 보였고 생 막시맹 알미로는 여전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생 막시맹의 개인 능력과 예들린의 오버래핑이 주된 뉴캐슬의 공격으로 보이는데요. 전반 내 좋은 찬스들을 살려내지 못했던 그 결정력 부분은 아쉬웠고요. 캐롤의 부상과 다음 경기 롱스태프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은 웨스트햄이 유리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뉴캐슬의 수비진은 견고하지만 웨스트햄의 공격진이 강력하고요. 중원 역시 웨스트햄이 우세합니다. 자, 일단 웨스트햄 홈 경기였던 크리스탈 팰리스와 셰필드의 경기에서 저는 웨스트햄 승을 두 번 다 예측을 했는데 두 번 다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홈에서 세 경기 연속 무는 없다고 보고 저는 웨스트햄의 단통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경기 22 와포드 4위 첼시 경기인데요. 와포드는 본머스와 0대0 무승부, 첼시는 벌리 원정에서 4대1로 이겼습니다. 와포드는 최근 5경기 3무 2패, 첼시는 4승 1패로 첼시 분위기가 정말 좋고요. 이 경기 큰 분석 없이 첼시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와포드는 데올루페우의 개인 능력이 좋고 페레이라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비는 불안하고요. 세트피스에서도 위험해 보이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세 경기 연속 불안한 수비였지만 그 끈끈한 불안한 수비를 가지고 끈끈한 모습 그리고 간절한 모습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세 경기 연속 무승부를 만들어냈던 와포드입니다. 첼시는 플리식 선수가 골을 넣고 자신감을 찾고 헤드트릭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첼시는 지금 정말 현재 스쿼드가 완벽한 스쿼드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마 선수만 빼고요. 주마는 네.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력은 당연히 첼시의 압승인데 투표율이 굉장히 몰릴 경기고 첼시는 4연승 중이어서 부러질 확률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와포드가 4경기 연속 무승부를 한다.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와포드가 첼시 상대로 이긴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최종픽까지는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안픽은 경기력을 봤을 때는 와포드의 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 6위 크리스탈과 3위 레스터 경기인데요. 크리스탈은 아스날 원정에서 2대2 무승부, 레스터는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9대0으로 이겼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 레스터는 4승 1패로 레스터가 굉장히 좋네요. 레스터는 리버풀에게 패배한 경기 외에는 5경기 패배가 없습니다. 현재 2연승 중이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수비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과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모습들이 있어요. 자아의 개인 능력과 아이오 선수의 한 방에 의존하는 그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스터는 메디슨, 바디, 치루엘, 텔레망스, 은디드, 페레즈 등 일단 멤버만 봐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시즌 초반에 맞지 않던 그 선수들의 호흡이 조직력, 경기력이 조금씩 맞춰져 가면서 지금은 최상의 폼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경기 소튼을 상대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당연히 경기력과 선수 스쿼드를 봤을 때 레스터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패로 가려고 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도깨비 팀이고 레스터로 투표율이 많이 몰릴 텐데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에서 위협적이어서 충분히 크리스탈 팰리스가 골을 넣고 걸어 잠근다면 레스터가 의외로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에버튼과 토트넘 경기입니다. 16위 에버튼과 11위 토트넘인데요. 에버튼은 직전 경기 브라이튼 원정에서 3대2 패배, 토트넘은 리버풀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5경기 전적을 봤을 때 에버튼은 1승 4패, 토트넘은 1승 1무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원정 승리가 없는데요. 원정에서 2무 9패, 리그에서 2무 9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원정에서 승률이 좋지 않은 토트넘과 원정보다는 그나마 나은 경기력을 보이는 홈버튼의 경기입니다. 에버튼은 지난 경기 시샬리송이 여전히 좋았고요. 이어비, 월콧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베르나르도와 예레미나의 부상은 좀 타격이 커 보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케인이 골을 넣었습니다. 두 팀 다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은데 웨스트햄전 이후에 에버튼은 지속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토트넘은 손흥민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 특히 풀백 선수들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중원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윙크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 자체가 포백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자리인데 포백이 전혀 보호가 안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피를로 같이 뭐 포백 보호가 안 된다면 뭐 활동량이 많다던가 아니면 뭐 조금 앵커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양 측면에 그 양쪽에 있는 은돔벨레와 시소코 역시 전진성이 강한 선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수비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에 이제 토트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그런 것을 보더라도 경기력을 놓고 본다면 부상자가 있는 에버튼보다는 토트넘이 좋아 보입니다. 베르나르도와 예레미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베르나르도가 없는 부분은 에버튼 입장에서 좀 커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에버튼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홈에서의 에버튼이 선제골을 넣는다면 토트넘은 무너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에버튼의 단통 승을 예측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일단은 베르나르도가 없다는 부분 때문에 무승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 픽까지 고민을 해보고 최종 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반 픽은 에버튼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최종 픽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올리도록 하고 초반 픽의 이제 배팅 내역 같은 경우에는 38회차가 올라오고 나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